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6.4 지방선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광역단체장에 단일 후보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야권 분열로 인한 전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끌어낼 수 있는 인물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통합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모두 4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렇게 4곳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4군데를 했습니다. 이게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주요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일단 뭐 여야 후보군이 대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주요 후보군별로 양자 가상대결을 붙이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조사는 저희 한겨레랑 좀 많이 여론조사를 하죠.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플러스에서 통합 신당 창당 뒤인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700명씩 조사를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입니다. 응답률은 뭐 최대 19.8%가 나왔는데요. 하나 뭐 응답률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응답률을 만약에 예를 들어 20%라고 한다면은 그게 100명을 채우기 위해 500명에게 이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목표한 그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부터 살펴볼까요? 통합신당 후보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죠. 또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 또 이혜훈 최고위원 이렇게 3사람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뭐 그동안 여러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조사한 대로 박원순 현 시장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이번 저희 한겨레 조사에서도 47.5%의 지지율로 그 새누리당의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정몽준 의원보다 한 8.3%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제 그렇군요. 지지율 차이고요.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김황식 전 총리 아직 이제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고 14일 날 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박 시장과 지지율 차이가 저희 1월 말에 한겨레에서 조사했던 1차 조사 때보다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1차 조사 때는 이번 조사 때 19.3%포인트 박 시장한테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1월 말에는 한 5%포인트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출마 여부를 좀 저울질하는 사이에 좀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나갔다는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뭐 박 시장 차이하고는 다른 두 의원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두 사람보다는. 예. 근데도 네. 한 25% 정도의 어떤 꾸준한 지지율세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령대나 소득 구간별로 혹시 특징 같은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예, 뭐 좀 익히 예상 가능한 부분은 연령대인데요. 그러니까 그 40대 이하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의원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앞섭니다. 네, 젊을수록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이다. 예, 예. 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정 의원이 뭐 2배 안팎 차이로 이제 반면에 또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그 소득 구간으로 가면 좀 재밌는 게요. 일단 정몽준 의원이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뭐 서울시장 구도가 뭐 서민대 재벌 구도로 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온 상황인데,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그 소득별 지지율로 보면 월 200만 원 미만, 그럼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계층에서는 정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이 박 시장보다 3.2%포인트가 많았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반면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중산층. 예, 또 월 4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고소득층. 예, 박 시장을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13.5%포인트, 1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아마 좀 전문가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네요.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 성향 의원들이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밀리면 새누리당 후보가 정몽준 의원이 되는 건 아닌가요? 새누리당의 후보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지방선거가 석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이다라고 섣불리 지금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몽준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현재 새누리당이 지금 지방선거 경선룰을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다른 뭐 좀 뭐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경선에 뭐 게임의 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그거와는 별개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른바 새누리당 당원당규상에 정해진 아마 경선 룰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게 이른바 2대 3대 3대 2 룰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네, 이제 그렇군요. 그 후보를 갖다 선출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에서 어떻게 보는 거하고 관계없이 정치부 기자인 김남일 기자가 보시기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결국 누가 될까요? 이게 뭐 섣불리 얘기했다가 틀리면은 좀 큰일 나니까. 근데 어쨌든 친박근혜 내부에서는 그 당내 경선에서 정 의원이 뭐 우세하지만 본선 경쟁력은 표 확장성이나 뭐 아까 말했던 서민대 재벌구도 이런 문제로 네. 김항식 전 총리가 뭐 나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친박근혜 내부의 어떤 일방적 평가일 수는 있고요. 근데 일단 경선은 뭐 일반적인 평가로 뭐 당내 조직이나 뭐 현재 여론 지지에서 앞서는 정 의원이 뭐 현실적으로 조금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 정몽준 의원하고 겨루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있는데요. 네. 그 통합신당도 당당 그 창당 과정에서 뭐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새누리당 후보 역시 뭐 자기네도 후보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그거에 대한 그 반대 그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가 석 달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또 정몽준 의원이 지난 1월 말 때보다 그 박원순 시장과의 그 지지율 차이를 한 절반 정도 줄였거든요. 좁혀가고 있죠. 예, 만약 이 추격세가 어느 정도 계속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섣불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 저번 그 2010년 때였나요? 그 오세훈 뭐 한명숙 그 후보들 간의 싸움처럼 뭔가 새벽까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답변을 회피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는 여야 후보가 여러 명인데요. 가장 대결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시켰습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새누리당 낭병필 위원을 다 중심에 놓고요. 이제 통합신당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 이렇게 세 명을 갖다 계속 맞붙이는 양자 가상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 남경필 위원이 뭐 전반적으로 다 우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 김상곤 교육감이죠. 요 김상곤 전 교육감하고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근접한 상황에서 혼전을 벌였고, 네. 예. 김진표 의원과는 좀 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나긴 했지만 여전히 네.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네. 뭐 원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남 의원이 한 오차 범위 바퀴를 벗어나서 한 12% 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보다 지지가 상승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럼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남경필 의원이 여권의 그 이른바 중진차출론에 저항하면서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 몸값이나 뭐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올린 효과가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좀 남경필 의원이 지역에서 5선이나 한 의원이고요. 그래서 개인 지지율도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분이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신당 창당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여권의 어떤 결집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네. 좀 남경필 의원 쪽의 지지율이 뭐 좀 최근에 더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자, 통합신당 후보 중에서는 김장곤 전 교육감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정치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그 어떤 뭐 상징인가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어떤 대비되는 정책을 꾸준히 좀 펼치신 게 좀 많이 좀 유권자들이나 경기도민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혁신학교, 무상급식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자신의 어떤 뭐 상표, 브랜드로 지금 만드는 측면이 큽니다. 뭐 어떤 그 교육 행정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도행정으로도 좀 확산시켜서도 좀 이 양반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김남일 기자가 보시기에 경기지사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경기지사 이 선거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죠. 최대 격전지 이른바 저희 뭐 언론에서 붙인 최대 격전지나 최대 관심 지역 아마 최대 승부처 이렇게 될 거로 보여서요. 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워낙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여야가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뭐 어떤 뭐 희망사항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기자가 부분.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답변 안 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시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지금 송영길 현 시장이 지금 뭐 통합신당 후보로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이제 이 상대편은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행부 장관을 지냈던 그 유정복 전 장관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이른바 차출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 바로 직전에 이제 인천시장 맡았던 분이 나오셨는데 네. 이게 지금 저희 여론조사 결과로는 유정복 전 장관도 송 시장한테 18%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고요. 안상수 전 시장도 19.3%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뭐 저 박근혜 대통령 측근 차출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전 장관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한마디로 유정복 장관은 저 인천에서 정치력을 쌓아온 분이 아니죠. 뭐 어디 다른 데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초중고는 인천에서 나오셨는데 네. 그 애초에 정치의 주요 경력 대부분을 이제 경기 김포 지역에서 싸우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다. 예, 네.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군수 김포시장 그리고 지금 김포 지역구로 지금 내리 3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인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딱할 수 있겠죠. 아유, 어떻게 왜 갑자기 경기에 계셨던 분이 인천시장으로 나오시는 건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지지율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일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라 이렇게 출마시켜서 출마했다고 보십니까? 그 유정복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게 자기 지역구인 김포시에 있는 김포시민회관에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수처일 수도 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오기 싫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인천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런 쪽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여건이 질 경우 아마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조기 레임도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차출됐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아마 청와대에서 좀 교통 정리해서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보내고 그러니 이제 유정복 장관은 좀 뭐 어렵겠지만 인천시장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시장으로 가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이분의 이제 거취가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갖다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제 오거돈 장관은 어떤 이쪽 야권에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서 이제 한 명을 두고요. 이쪽에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권철현 전 의원, 그리고 박민식 의원을 갖다 양자 대결을 붙였습니다. 네. 결과가 좀 재밌는데요. 일단 오거돈 전 장관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새누리당과 후보들과 붙었을 경우에는 뭐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까? 뭐 지금 현재서 가장 강력한 서병수 의원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반면 오거돈 전 장관을 통합신당 후보로 놓고 가정을 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들과 붙여봤을 때는 그 지지율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부산이 뭐 당연히 뭐 여당의 이른바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그 오거돈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무소속이냐. 무소속보다는 통합신당 쪽이 굉장히 좀 더 거부감이 더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통합신당에 대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 거부감이다. 야당에 대한 레테르 꼬리표가 이걸 섣불리 이게 그 지지도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유권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산에서 4선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떨어진다라는 거에 그 서 의원 주변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 의원 스스로도 아마 평가하기를 본인이 너무 학자적이고 새님 같아서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너무 점잖으신 분이다. 예, 그래서 아마 네. 좀 이 부산 분들에게는 어필이 안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그래도 4선씩이나 하신 분인데 이미지 뭐 인지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겠느냐라는 좀 박한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산시장에서 과연 여당 후보가 떨어지고 야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선거라는 게 뭐 각 여러 이제 투표를 많이 해보시고 선거 개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당 대 당 구도로 가는 게 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도 지금 뭐 지지율 차이가 조금 후보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네. 결국 뭐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한 명이 누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뭐 야당 쪽 후보와 누가 맞붙었을 때 아니면 무소속 후보가 맞붙었을 때 결국엔 당대당 구도로 가면은 그 지지율 차이가 뭐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과거 부산 지역 그 선거 결과가 주로 당대당 구도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또 뭐 이른바 여권 쪽 후보들이 많이 당선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뭐 새누리당이 네. 쪽이 또 이번에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변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 정리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그리고 새누리당의 총동원령으로 6.4 지방선거 열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한 가지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친박 세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배경에는 청와대와 친박 세력의 강한 권유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인천시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를 혹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 대표 시절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수렴청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불개입으로 6.4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일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정한영이었습니다.